저희 일단 매매가 확정난 내용들을 보면은 오전 방송에서 RS 오토메이션 들어가서 수익 마감한 후에 오늘 한 5거래일, 6거래일 가지고 있던 슈어소프트테크 10%가량의 손실로 전량 손실 처리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시장에 핑계를 하고 시장을 탓할 생각은 없어요. 그 안에 내가 생각했던 모멘텀이 부각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던 거고, 내가 생각했던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잘라낼 건 잘라내야 되는 거고, 그게 제 원칙이고 매매에 대한 소신입니다. 손실을 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지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보된 현금을 가지고 더 좋은 전략으로 분명한 멘징을 할 수 있게 제가 2월달 분명히 더 노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1월달 매매는 이제 끝이 났죠. 15종목 익절을 하고 2종목 손절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2월달 시작은 지금 좀 부진한 것 같긴 한데 더 공격적으로 더 확실한 종목으로 매매를 잘 해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2월달도 잘 해봅시다. 시장 빠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쫄지 마세요. 어떻게 시장이 오르기만 합니까? 그죠? 지금 코스피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사실상 계속 박스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121선을 돌파하면서 박스를 뚫어줄 것인가 안 뚫어줄 것인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봤어요. 근데 결국은 뚫지 못했죠. 근데 약간 놀라운 점이라면 서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대응할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갭으로 이렇게 박스 중단 아래까지 지금 내려왔다는 점이다. 그래서 지금 박스 하단까지 본다고 하면은 끽해봐야 2%, 3% 정도인데 추가적인 타격이 그렇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기간적으로도 길어야 한 달 이내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소한 1년간 같이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제 한 달이 지났고 두 번째 달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는 뭐 큰 영향 없이, 시장은 항상 오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계속 꾸준하게 잘 매매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하나하나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계좌를 확인했을 때 점점 우상향되는 그 구조를 떠올리면서 매매를 차분하게 같이 잘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트럼프 관세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전에도 트럼프 관세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비공개 방송에서는 저희의 전략이나 저희가 보고 있는 업종을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시나리오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증시가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고 할 때, 저는 이럴 경우에는 단타로 접근을 할 겁니다. 단기적인 매매로. 그리고 중장기에 대한 매집은 곧바로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1차 매수를 할 수 있게, 기존에 우리가 어떤 업종을 보고 있고 어떤 테마를 보고 있는지는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목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별이 끝난 상태이고 타점만 잡으면 되는데, 중장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1차 매수를 들어갈 생각이고, 그동안은 종가 베팅이나 단타, 단기적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수 있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시장이 빠진다는 거는, 지금처럼 시장이 빠진다는 거는 명백한 이유를 가지고 시장이 빠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시장이 고평가되어서 외국인이 비트코인을 하고 싶어 해서, 이런 이유 없는 하락이 아니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유가 있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 반사수의 종목과 테마도 분명히 있어요. 오늘 지금 유가, 가스가 오르고 히토류가 오르고 항상 증시가 빠질 때 올랐던 것들이 결국은 오늘도 탄력을 받잖아요. 이런 것처럼 증시가 빠질 때에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종목을 볼 수 있는 폭이 줄어들다 보니까 타율이 올라가기도 해요. 시장의 유동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는 빠지겠지만 분명히 남아있는 잔존하는 거래대금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그 자금들이 상승장에는 여러 곳에 쏠리다 보니까 우리가 단타를 치기가 더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한 곳으로만 쏠리고 그게 강하게 부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냐면 다른 이슈가 부각될 게 없으니까, 이쪽에 부각되는 게 대다수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을 우리가 더욱더 이용하는 게 첫 번째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무료 방송에서 제가 하락장 단타를 꽤나 몇 번 성공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그런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매집 종목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시기를 조금 늦춘다고는 하더라도 매집 종목을 포기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2월달에 보고 있는 업종은 말씀을 드렸고, 트럼프 관세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들을 봐야 하느냐. 첫 번째, 자, 이거 아까 재룡전기의 연속입니다. 잘 들으세요. 전력입니다. 두 번째, 조선입니다. 세 번째, 반도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의아해 하시는 거는 반도체일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관세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거 저도 분명히 알고, 딥시크에 대한 우려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방향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필연적으로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결국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조금 줄 수는 있어도, 사용처가 조금 바뀔 수는 있어도, 반도체라는 산업이 절대 지금 당장 죽을 수는 없다는 건 저는 명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수출처나 사용처가 뭐 중국으로 가느냐, 미국으로 가느냐, 혹은 HBM에 대한 중요도가 올라가느냐, 어떤 것들이 반대급부로 올라가느냐,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반도체에 대한 산업군은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될 관점이 많은 산업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과 악재들이 조금 방향성만 잡는다면은 반도체 안에서 분명히 더욱더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테마나 업종이 좀 선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의 파이 자체가 국내 증시에서 담당하는 게 가장 크다 보니까 외국인이 관심을 갖는 척도도 가장 높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장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반도체에 베팅을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반도체가 조금 이제 결을 잡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군은 분명히 보일 거다라는 게 저희 AP의 생각입니다. 조선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트럼프는 결국 사업군이고 비즈니스맨이라는 걸 사실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매기는 데에 대해서도 본인한테 필요한 게 뭔지, 우리가 조금 믿져야 되는 게 뭔지는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본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조선과 인공지능에 대한 반도체겠죠. 조선 같은 경우는 실적을 집계하는 방식이 다른 테마들, 다른 업종들이랑 달라요. 그래서 당장 실적에 대한 기대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악재를 역이용할 수 있는 재료들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조선과 반도체인 거고, 전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LA 산불이나 재건이나 이런 테마적인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는 현재 미국의 전력 관련 수출하는 비중이 없지 않은데, 그게 타격을 받는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이 반사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꽤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저희가 전력을 또 바라보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전력 기지들, 전력과 변압기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해 있거나 투자 비중을 점점 높이고 있거나 하는 기업이 꽤나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개별 종목 하나하나로 이 종목의 모멘텀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쪽 테마가 이 관세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 시나리오예요. 이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지, 시나리오가 이어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정도의 가설을 세워두고, 시장이 빠질 땐 이렇게 할 거고 이쪽 불확실성이 거쳐지면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케이스별 시나리오를 다 세워놓으니까 미리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은 이 정도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시장의 방향성과 불확실성은 저는 이번 주, 길어도 다음 주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안정화가 된다는 거겠죠.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케이스별로 세워놓은 게 있으니까 그대로 매매를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손절이 필요한 게 있으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손절을 하면 되는 거고, 1월 달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었어, 2월 달에 30만 원을 잃었어, 40만 원을 잃었어, 그럼 우리는 2개월 동안 60만 원을 수익을 본 거예요. 이 구조로 접근을 하는 거지, 종목 하나하나에 목숨을 걸고 몇 퍼를 잃었어, 이 종목으로 얼마를 잃었어, 이렇게 접근하면 주식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빠지는 거, 시장 빠진다고 종목 정리하는 거 절대 무서워하지 마시고,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전략대로 우리가 함께 잘 진행을 해봅시다.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현재 불확실성과 관세 악재에 대한 대응 전략입니다.